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와 전남 노동계도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입장이 갈렸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줄게 됐다며 환영했고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틀 뒤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총력전을 준비하며 기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까지 고작 100여일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껏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짚어보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우려를 사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 그래서 이를 보완할 시행령과 향후 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핵심은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어떻게 위원회의 강제조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할지입니다. 현재로서는 핵심 인물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는 등 강제조사 권한이 약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헬기 조종사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지금 1,000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진상조사위에 힘을 실어줄 추가 인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됐습니다. 여야 줄다리기 과정에서 사라진 실무위원회를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되살려야 한다는 데는 모두 큰 틀에서 동의했습니다. 광주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무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한계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다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은 책정을 해서 지금 관련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조할 생각이고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18 진상조사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선 강제조사 같은 채찍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에 대한 당근인 인센티브 제도를 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를 도운 혐의로 광주시 의회 공무원을 조사한 데 이어 해당 후보자도 조사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시 의회 공무원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 공무원에게 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현직 광주시 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보물 제작 등을 도운 혐의로 시의회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택시 탑승으로 시비가 붙어 4명을 집단폭행한 가해자 31살 박모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명은 구타로 인한 것이며 이는 영구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는 아니었고 가해자들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폭행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 나주도 28도, 장성 27도로 평년을 웃돌면서 한낮엔 많이 덥겠습니다. 아침에도 20도 가까이 올라 있어서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나 양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도 짙어서 호흡기 환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당분간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계속해서 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9도, 장성 16.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 26도, 담양과 화순 나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5도, 영암 28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과 광양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 역시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힌 나무판이 불길에 사로잡힙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동의한 정당의 상징물을 화형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천여 명은 2시간 파업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킨 데는 사실상 노동 정책보다는 기업들 편만 든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에 민주노총에 이어 불참을 선언했고 일자리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을 불참할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은 이 계약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6.13 지방선거 기간에도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 폐기 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그렇다고 경영계 전반에서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납품 단가는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 경영 압박이 심했다며 고용 비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최저임금이 높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기업인 입장에서 완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반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대상에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 빠져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그대로 견뎌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둘째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계속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28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고용주들도 역시 온도차를 보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인 경제 시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임금 역시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임금을 인상을 시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이런 인건비 상승은
이제 그 경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 효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본제도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이라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이 법안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임금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는 기본급,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까지 이제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통비, 식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이제 그 최저임금 계산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상여금과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과된 부분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네. 이 기본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폭이 그만큼 상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뭐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 전부 다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고 복잡하지만 크게 네. 이제 노측과 사측으로 구분돼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측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적은 계층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 최저임금 상승폭이 크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은 계층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측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각자 입장이 다 다르네요.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안의 법정 시한이 이제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정책의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저임금 도입의 목적이 이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열악한 노동계층의 이 임금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혜 계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그 혜택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 대상의 경우에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겠죠. 이번에 이제 노동 계층들이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제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회의에 통과가 된 이제 법안이 다시 되돌리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같은 이제 복지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캠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캠프 분위기를 장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선대위는 실무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선거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완식, 신종은, 김홍걸 씨를 필두로 허경만, 김옥두, 김진표, 우원식, 전해철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0명이 넘게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는 첫 유세가 시작되는 31일 새벽 시장에 이어 목포역에서 출정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이용주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지원, 윤영일, 황주영 등 현역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민 후보도 첫 유세는 오는 31일 목포역에서 출정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도당 중심의 선대본부는 무한 남하게 두고 여수와 순천, 나주 등을 거점 사무소로 삼아 저비용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벤처 사업가 출신인 박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정당인 대신 다문화, 자영업자, 사업가 등 직능별 대표를 선대위원으로 구성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가른다는 구상입니다. 박 후보는 31일 첫 출정식을 여수에서 갖기로 하고 새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당 노영태 후보는 강기갑 전 의원과 윤소아, 심상정 현 국회의원을 호남권 선대위원장으로 삼고 남학 전남도당 사무실을 캠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 후보는 31일 첫 유세를 영암 현대 사모중공업 정문에서 시작해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의 권익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민정기 민주노총 전 전남본부장과 문경식 진보연대 의장을 선거대책본부장에 위촉하고 순천을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에 선거 연락사무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31일 첫 유세지로 민중당을 상징하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이정선, 장희국, 최영태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 모두 현장 실습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취업률 공표와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구례군 간전면 한 저수지에서 60대 부부가 탄 산타페 차량이 빠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인 61살 A씨가 숨졌습니다. 남편 65살 B씨는 차량이 빠진 직후 유리를 깨고 차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경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단지도 하반기 착공을 앞두는 등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1조 1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여수 경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도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와 호텔 건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청 예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다음 달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부 사업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면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수를 할.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2,200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단지인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다음 달 전라남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엔 집와이어 설치를 포함한 1단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와이어는 이제 완성될 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숙박시설 또 기타 유의시설이 착공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챌린지파크 인근에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관광객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오래된 아파트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력량계를 전자식으로 바꾸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누진 요금제에 대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3,400세대에 지원할 8억 원가량의 예산이 있다며 신청한 아파트들을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자살률이 최근 4년 동안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는 2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2012년 4위에서 2013년 16위로 크게 떨어진 이후 자살률이 4년 연속 낮은 상태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는 2012년부터 시행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용역에는 축산과 검역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해서 AI 발생 원인 분석, 축사 환경 개선, 그리고 선제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193건의 AI가 발생해 1,584억 원가량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민들이 양파 노균병과 입마름병, 무름병을 자연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농민회는 전남의 양파 재배 면적 70%가량이 한파와 잦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방제 소홀로 결론짓고 있다며 과학적 분석 없는 무성의한 행정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전남의 양파가 70%가량 수확 불능 상태에 있는 만큼 양파 수급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26일부터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숨은 동네 밥집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홍보해주는 백반위크인 광주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술의 거리나 조선대 후문, 양림 역사 문화마을 등에 위치한 식당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밥집 정보와 현장 이벤트 등은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촌동과 칠석동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대촌에서 향약과 놀자 프로그램이 6월 2일부터 총 7차례 열립니다. 대촌 마실탐험과 놀이마당, 그리고 옛 마을잔치를 재현한 잔치마당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전 신청을 한 선착순 80명은 버스 투어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남의 최초 사진 동아리 광주 무등사진 동호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사진 전시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시를 구성했고요. 가족 이야기부터 극적인 사회 이슈까지 다양한 시간과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는 필리아 앙상블의 영화음악 OST 스페셜 공연이 열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과 라라랜드 시티 오브 스타즈, 올드보이의 더 라스트 왈츠 등 영화 속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